가장 힘든 거는 동선 공개가 제일 힘듭니다. 어떤 부분이 제일? 저희는 지침을 준수해야 되고 또 시민분들은 모든 걸 공개해 주기를 요구하시고 그에 따른 민원 전화를 받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전화 오면은 아주 친절하게 전화 오지는 않죠? 대부분은 대부분은 이제 많이 격앙된 목소리로 하시고 심하신 분들은 욕설을 하시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시기도 하고 감염되면 네가 책임질 거냐고 따지시기도 하고. 확진자 동선 공개 가이드라인을 보완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의 신상이 적힌 공문서 등이 유출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나 이동 수단 등등 이제 접촉자 현황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상호명까지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 역학조사반 하시면서 힘드신 부분이 어떤 게 있어요? 역학조사를 저희들이 환자하고 최초로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역학조사를 하는데, 애로사항이라고 하시면은 이제 젊으신 분들은 자기가 카드 내역이라든가 핸드폰 정보 등을 통해서 신속하게 이제 조금 많이 제공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고령이신 분들하고 이제 역학조사 할 때 기억을 어제도 잘 못하세요. 그런 부분 역학조사 할 때가 조금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실제로 현장을 나가가지고 있었던 동선인지 아닌지에 대한 체크가 조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역학조사에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역학조사 완료 전에 확진자의 구술에 의해서 일단 이동 동선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 완료된 후에 이동 동선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를 결정해서 시민들한테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역학조사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히 끝날 문제가 아니고 여러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카페라든가 그런 곳에서 발표되는 것보다는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당진시에서 발표되는 이동 동선은 신뢰성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히 고려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선에 대한 공개와 비공개의 차이점을 궁금해하는데 그 차이가 어떻게 나뉘나요? 접촉자가 모두 파악된 경우에는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있고요. 접촉자가 모두 파악되지 않아서 시민들에게 그 접촉하신 분들을 빨리 우리가 찾는 경우에는 접촉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마트 두 군데에서 한 군데는 공개가 됐고 한 군데는 비공개가 되는데요. 원저번 마트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 원칙이었었는데 급박한 시기였었고 그날이 또 휴일이기 때문에 접촉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거로 예상이 됐었고, 저희 역학조사반이 현지에 나갔는데 접촉자 분류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공개로 급박하게 결정한 사항이었고요. 두 번째 마트인 경우에는 평일이고 확진자가 그 마트에 방문한 시간이 5분 이내로서 접촉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가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시민들은 어디를 갔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고 하는데, 저희가 접촉자가 모두 파악되지 않아서 그 업소명을 공개하는 경우에 그 업주의 그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합니다. 상호가 공개됨으로써 주위 사람들이 확진자라는 그런 오명을 갖게 되고, 심지어 어느 업주 같은 경우는 심한 말로 물에 빠져 죽겠다 이런 말까지 하시는데, 저희들도 사실 상호명을 공개할 때는 사실 마음이 아프지만은 모든 접촉자를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애로사항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최초에 이제 저희들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일 애먹었던 게 지원 물품이 구비가 안 됐을 때가 있었어요.
2월 초에. 근데 확진자의 접촉자로 이제 최초가 분류됐던 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드실 거라든가 아니면 인체 감염 물품 구비가 조금 덜 된 상태에서 바로 접촉자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저희 보건소에 있는 긴급한 물품을 좀 갖다 드리기도 하고, 또 드실 게 없으니까 저희 감염병 대응팀에서 사비를 털어가지고 이분들한테 지원해 준 적도 있고요. 해외에서 입국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우리랑 드시는 식단이 다르다 보니까 소고기를 좀 사다 달래요. 돈이 얼마 없으신 분인데. 그래서 급하게 시장에 가갖고 수입 소고기를 사다가 좀 갖다 드린 적도 있었고요.